네, 종목 공감 시간입니다. 지금 박스권 내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오늘은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다가 바닥권 탈피 신호를 보내고 있는 두 기업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종목 공감 하나대투증권 동국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으로부터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기업 가지고 오신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바닥권에서 조금 터닝 포인트가 잡히는 그래서 주봉도 양봉이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네. 먼저 거래소에서 최근에 이슈가 벌어졌던 삼성 SDI가 되겠습니다. 합병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나 소재, 부품의 대표 기업으로 탈바꿈된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테슬라와 관련된 배터리 납품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와 더불어서 자산 가치 쪽이 상당히 우량한데 그것이 좀 등한시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모직과의 합병 비율이 0.443 비율로 되어 있죠. 삼성 SDI 한 주와 제일모직이 그렇게 합병이 되는데 대략의 일정을 살펴보게 되면 5월 30일에 주총이 결의하고 나서 20일 정도 이내까지 매수 청구를 하게 됩니다. SDI 같은 경우가 보통주 기준으로 매수 청구 가격이 15만 1,660원입니다. 지금 15만 9천 원이기 때문에 약간 위가 되겠죠. 제일모직도 6만 7,273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이 매수 청구 가격 밑으로는 내려갈 일이 당분간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삼성 SDI를 살펴보게 되면 CRT나 이제 PDP 사업을 중단하면서 이제 그 회사는 뭐 먹고 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성장의 한계가 됐었고 순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삼성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부진하면서 주가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일모직을 흡수를 하면서 당장의 어떤 가시적인 수치가 나오는 것보다 배터리나 케미칼, 또 시스템 솔루션, 전자 재료 쪽에 안정적인 사각 구도를 갖추면서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마련됐다라는 측면에 점수를 좀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장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삼성 SDI 하게 되면 2차 전지 쪽으로 유명한 기업이라는 건 다들 아시겠죠? 근데 이제 테슬라 모터스 같은 경우가 2차 전지를 파나소닉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납품을 받고 있는데 파나소닉에서의 같은 이제 협력의 업무의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차질이 생겼다, 틈새가 생겼다는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가팩토리라고 해서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가 넘는 거죠. 50억 달러의 프로젝트 투자에 파나소닉이 조금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에 5.9% 하락을 하는 그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파나소닉 측에서는 이 테슬라 외에도 자동차 업계에서 계속해서 전기차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애써 큰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보다 이런 이제 고객화에 대한 다각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타 업체하고는 전혀 다른 원통형 전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좀 중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SDI는 뭐 2차 전지 쪽에서는 세계 1위 업체가 되겠고요. 원통형 전지, 파나소닉에서 주춤하고 있는 원통형 전지에서도 캐파가 2위로 되기 때문에요. 납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산 가치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주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이 SDI가 7조 2천억 정도 시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관계회사 지분 가치만 해도 6조 6천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영업 가치가 5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뭐 가치 대비를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본질 가치 대비해서 뭐 60% 정도 디스카운트 돼 있다. 상당히 괴리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1분기 지금이죠. 저점으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탈피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한 760억 정도 나와서 흑자가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조금씩 이 주가를 움직여주는 그런 모멘텀인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형 성장에 어느 정도 한계가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극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자산 가치도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재평가가 될 것이다. 거기에다가 테슬라 쪽으로 배터리를 납품할 수도 있는 모멘텀거리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바닥권 탈출 언제쯤 가능을 할까요? 네, 지금 탈출하고 있다라고 예. 말씀드리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지금 흐름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 3개월 동안 외국인들은 한 83만 주 그리고 기관이 47만 주 매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작년 10월에 20만 원을 형성을 하고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죠.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 주봉상 장단기 이동평균선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양봉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3개월 정도 14, 5만 원 정도 사이에 박스권에서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합병 발표되는 날 잠시 오르고 다시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서서히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고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매수에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요새 시장이 그렇게 불붙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목표 가격은 한 15만 5천 원 정도, 목표가는 작년의 고점이 20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8천 원 정도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종목 공감은 이렇게 바닥권을 장기간 횡보를 하다가 탈출하고 있는 신호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 소개를 해드리는데 첫 번째는 거래소에서 삼성 SDI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코스닥에서 비아트론이라는 회사를 한번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실적도 좋고 회사도 우량한데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던 것은 이런 고객사에 대해서 수주 지연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방산업, 오늘 같은 경우도 LG 디스플레이를 목표가를 상향하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죠. 역시나 이 디스플레이 쪽 산업이 발달하면 이 회사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전방산업 쪽에서 LTPS LCD라고 합니다. 그게 저온 폴리실리콘 그런 LCD가 되겠는데요. 비중 확대를 하면서 수혜를 입을 것 같고 그리고 매출처가 다변화돼서 안정적인 실적 기반이 된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회사의 특징 같은 경우가 고온 처리 쪽에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투자 일정들이 연기가 되면서 실적이 감소했지만 500도 이상의 인라인 방식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저온에 장시간에서 할 수 있는 배치 방식도 하는 양쪽을 모두 다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600도 이상의 고온과 고속으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유리기판이 팽창하거나 수축이 돼서 조금 구겨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방지하는 필수 공정 장비가 되겠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고해상도에 대한 제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의 기술이 고온 쪽에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작년 3분기부터 바닥에서부터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TV나 PC 쪽에 침체된 건 다들 아실 거고요. 다만 이제 스마트폰용 중소형 패널에 5인치 이상의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고해상도 쪽의 스마트폰 패널이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23% 정도 비중이었다가 올해 네. 40, 그리고 17년에는 66%까지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 올해 이 회사에서만 점유율이 한 40% 육박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 대만, 미국까지 고객사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매출이 많이 늘어나겠죠. 작년에 워낙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한 600억 그래서 한 80%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120억 그래서 네, 한 잘 200% 알겠습니다. 정도가 저희가 증가할 것 잠깐 같습니다. 또 중국 증시 출발 상황을 봐야 해서요. 잠깐 확인을 하고 오겠습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중국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네, 중국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어제는 휴장을 하고 이번 주 들어서 첫 개장일인데요. 소폭의 하락률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0.21% 하락한 2054.53을 시초가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닥권을 탈출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비아트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실적도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시면서 또 중국 증시 출발 상황을 네. 봤는데 이어주시죠. 예,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올해 ROE가 20%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죠. PER도 10배 정도로 올해 많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작년에 고객사에서의 수주가 지연이 되면서 높았던 목표가가 매우 낮아졌습니다. 대부분 증권사가 3만 원이 육박하는 2만 7, 8천 원 정도를 외치고 있었다가 이게 수주가 지연되면서 1만 8천 원대로 낮춰졌는데 다시 수주가 재개된다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흐름 같이
같이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실 부분이 바로 주봉입니다. 비아트론의 주봉인데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만 원대에 위치하고 있다가 만 원까지 해서 거의 반토막이 이렇게 나다시피 했는데요. 주봉이 이제 서서히 터닝 포인트를 잡는 걸 보이시죠? 일봉으로 보셔도 한 5, 6개월 정도 횡보를 했습니다. 만 원에서 한 11,000원 사이에 횡보를 하다가 이제 서서히 저점을 높이는 그런 과정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3개월 동안 외국인들 한 16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기관은 28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의 목표가는 18,000원 정도를 잡아보는 대신에 매수가는 약간의 조정을 거칠 수 있는 11,200원을 잡아보겠고요. 손절가는 1,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인 11,6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이 장기선이 있는 12,500~600원까지는 매물벽이 별로 없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닥권을 횡보한 이후에 바닥권을 탈출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비아트론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 SDI 만나봤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하나대투증권 동국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